예, 워낙 사안이 복잡하고 정치적 공방이 치열한 데다 윤석열 총장 측에서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는 바람에 오늘 결론 내기 어려울 거란 예상은 당초 있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사회부 한송원 기자에게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또 이제 9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네, 오늘 회의가 길어진 데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명단을 오늘 아침에서야 알게 된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예.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위해 명단 제공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거절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윤 총장 측은 오늘 오전에서야 기피 신청 절차를 진행했고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기피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윤 총장 측은 기일 연기도 요구했는데 위원회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후 3시가 넘어서야 법무부 측 의견 진술이 시작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명단 공개가 안 됐으니까 당초 예상했던 대로 진행이 됐는데 자, 오후 3시 넘어서 이제 의견 전술이 시작됐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까? 네, 오후 3시부터 법무부 측 의견 진술이 있었고 예. 오후 6시가 되어서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증인 채택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택된 증인은 모두 8명입니다. 자, 이 8명의 증인은 누가 부르자고 요청을 한 증인들입니까? 네, 모두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들인데요. 예. 한 명씩 보면 일단 류혁 감찰관과 박영진 부장검사 그리고 손준성 검사와 이정화 검사가 포함됐습니다. 예. 또 그리고 추 장관 측 인사로 분류되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도 요청한 대로 증인으로 채택됐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위의 직권 요청으로 증인으로 회의에 나오게 되면서 예. 총 8명이 된 겁니다. 오는 15일 회의에서는 증인 신문을 먼저 진행하고 징계 심의를 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자, 오늘 15일이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인데 그런데 이날도 만약에 증인 신문이 길어지거나 하면 결론 안 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인 신문 과정을 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징계위가 무리하게 징계를 의결할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조금이라도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윤 총장이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징계위도 최대한 외형적인 절차는 지켜가면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추미애 장관 측이 절차는 지키겠지만 결국 답은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얘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징계가 예상된다. 이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징계위원들이 윤 총장 측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징계위원회가 예상대로 흘러갔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징계위원들 몇 명과 더불어 향후 징계위 의결 흐름도 정해진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징계위가 중징계든 경징계든 어떤 징계를 의결하더라도 윤 총장은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소송이 되면 이제 이른바 추윤 갈등의 2라운드가 시작되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시간 오래 걸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 24일 추 장관이 직무 정지를 내리자마자 곧바로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예. 징계 결과에 따라 또 한 번의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해임 처분이 났을 경우 윤 총장이 소송을 제기하고 또 문 대통령이 새 총장을 임명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 총장이 징계가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윤 총장의 임기인 내년 7월 24일까지 검찰총장 2명이 공존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이렇게 되면 윤 총장이 어떤 역할을 하기 힘들겠습니다만 검찰총장이 2명 동시에 존재하는 이상한 상황, 이거 전혀 배제할 수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한송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